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울입니다. 분양가 중에 시즌3 67화고요. 단지는 핫한 단지죠. 역삼 센트럴 자이입니다. 역삼이고 자이예요. 비싸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최근에 이 단지와 관련해서 분양 관련해서 영상들이 올라와 있던데 그 영상들에서 평균적으로 여기 84 기준 수익을 갖다가 10억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 또 욕을 먹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한 20억 가까이는 수익이 나는 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보여드린 영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고 영상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빠르게 가고 주변 지역 혹은 최근에 어떤 강남 쪽 부동산 흐름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단지의 어떤 수익성은 따라서 기본 정보는 좀 빨리 보고 투자 가치 측면을 좀 더 많이 분석해 드릴게요. 일단 얘에 대한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마개 역삼에서 20억 수익 얻기가 이 단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0억 정도 선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마개라고 붙여놨어요. 보통 마개를 제가 인천 분양단지를 얘기할 때 쓰죠. 저희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개란 말이 나쁜 의미로 제가 쓰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투자 가치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복잡 다단한 경우에 쓰는 건데 저는 역삼이 특히나 지금 현재 시기에 좀 마개와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 정보 투자성 있느냐를 봤을 때요. 일단 규모는 작습니다. 237세대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마개 역삼이라는 말이 붙게 되는 이유예요. 역삼역, 선릉역 아래쪽에 한 티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조금 근접하시면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떠요. 이렇게 뜨거든요. 딱 보셔도 뭐지? 라는 생각이 들죠. 뭐냐면 엄청 빼곡하게 겹쳐 있어요. 아파트들이.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뭐가 문제냐면 즉 소규모 단지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디가 딱 비교되냐면 잠실 아시잖아요. 여기가 잠실이거든요. 바로 오른쪽. 여기만 보더라도 널찍널찍있죠. 왜냐면 세대수가 크니까 단지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반포 같은 배율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널찍널찍하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같은 강남이지만 역삼의 어떤 특징 이게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특징입니다. 특징은 이런 식으로 소규모 혹은 중규모 단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이게 어떤 시기, 특정 시기에는 저는 특히나 지금이 그렇다고 보는데 이런 소규모, 중규모 단지가 몰려있는 지역은 시세 판단이 상당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연차도 다 다른 데다가 규모도 조금 오밀조밀한 애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특성들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대규모 단지들이 있는 이런 지역은 잠실 같은데 이런 데는 쉽게 판단이 돼요. 시세라든가 이런 게. 근데 그런 게 판단이 되기 힘든 곳이 이런 역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얘도 이 센트럴 자이도 이 역삼의 이런 특징이 잘 드러난 단지라는 거를 일단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소규모 단지입니다. 200세대급이잖아요. 그렇죠? 지역 핵심 단지라는 거는 지역 핵심이기보다도 대한민국 핵심이죠. 강남구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치, 역삼, 도곡이 같이 몰려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쪽에는 압구정, 신사, 청담이 몰려있고 왼쪽으로는 반포가 있죠. 오른쪽은 좀 전에 보셨지만 잠실이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가늠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강남구에 들어간 단지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투자성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역세권, 사실 역삼이란 말이 앞에 붙었지만 얘는 역삼역보다는 실질적으로는 한티역과 선릉역이 더 가까운 단지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여기 역삼중학교 있거든요. 그 역삼중학교 위에 여기 보이시나요? 기역자 모양? 여기에 들어가는 단지입니다. 규모 자체가 작죠. 그렇죠? 중학교 필지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250여 세대 들어가는 거고 딱 보셔도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한티역입니다. 수인분당선. 여기까지 거리는 대략 쟀을 때 단지 이쪽으로 400m권 도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역삼역 여기 왼쪽이 역삼역이고 수인분당선 교차는 여기가 선릉역이에요. 2호선. 근데 딱 보셔도 선릉역이 더 가깝죠. 그렇죠? 지금은 은하수라고 떠요. 이게 은하수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선릉역까지는 대략 900m권 도보 한계선에 다다르는 지역.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냥 이쪽 지역 여기는 반포나 잠실이랑 비슷비슷한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20대부터 자차를 이용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철역은 있으면은 좋아요. 여기 롯데백화점도 있고 좋아요. 좋은데 전철역 이용 자체는 거의 안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갖추고 있는 조건 중에 하나 정도. 즉 얘의 가격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다. 역세권의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티역 수인분당선 400m권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입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세권 측면에서. 여튼 가격 하반 경직성이 있느냐 그냥 강남구 하나로 대체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분양시장 흐름 파악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한번 봐야 될 단지죠. 일단 부동산의 핵심 강남구에 들어가는 데다가 11호 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 층에서 말이 많거든요. 이 분양단지를 통해서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되는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15일날 특공이 있고요.
있고요. 16일부터 18일까지 일반 청약이 있어요. 보통 이틀인데 왜 3일이냐? 1순위를 2일 동안 합니다. 즉 당해 지역 1순위와 기타 지역 1순위를 나눠서 16, 17일에 하고 18일에 2순위가 있는데 1순위에서 끝나겠죠. 교통은 한 티역하고 선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보 가능하고 한데 여기 학생들 같은 경우 이용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 대치학원가가 바로 도보로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의미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있는 게 나쁘진 않은데 얘 뭐 가격을 이거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의 영향은 있을 겁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일단 237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일반 물량은 역시나 100세대 미만 87세대가 나왔고요. 그중에 특공이 43, 일반이 44세대입니다. 최고 17층으로 4개동.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지역에 아주 높게 들어가진 않아요. 청담 쪽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올 시즌에 보여드리는 단지들 있잖아요. 얘도 17층짜리로 이렇게 예쁘게 들어갑니다. 막 고층 이렇게 들어가는 단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주는 28년 8월이기 때문에 대략 2년 8개월 정도. 최근에 보통 3년 입주대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강남 쪽은 좀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얘는 입주대 기간이 3년이 좀 안 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분상제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지역이 재당첨 10년에 전매 3년 거주 의무 2년까지 풀로 규제를 받는 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에는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게 분양가인데 59형이 19억 5천에서 20억 20.1억 대략 20억 선에 나왔고 84가 25.2억에서 28.1억 그 다음에 122형이 있어요. 대략 36.8억에서 37.9억에 나왔는데 세대수가 작잖아요. 이쪽이 59형이 먼저 치고 오르는 지역인데 뭐 사실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다. 59가 10세대 나왔고 84가 71세대 122가 6세대 나왔습니다. 84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와준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얘가 기본 분양가고요. 확장비는 59가 1600, 84는 2000입니다. 다만 84가 A, B, CD형으로 나뉘는데 CD형은 1200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에어컨은 4기 740, 5기 930 일반적인 수준에서 나왔어요. 오히려 좀 싸게 나왔어요. 강남치고. 옵션은 59형이 7000, 84는 1억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쪽 지역이 고급 옵션들이 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뭐 이런 거 크게 이런 단지에서는 체감이 안 와요. 다른 지역에선 이 옵션비가 4천만 돼도 비싸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강남이고 기본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여튼 어떻게 했냐면 간단하게 요거는 5천에서 한 8천, 9천 정도 그냥 더해버렸어요. 요거 그대로. 그 다음에 84는 그냥 1억 더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실질 분양가는 대략 이렇다 보시면 됩니다. 대략입니다. 옵션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서 몇 천 정도 차이 납니다. 59형은 20억에서 21억 선에 나왔다 보시면 되고 84는 26억에서 29억 선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아래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뭐 몇천 1억까지도 그게 중요한 단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평면은 그냥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아직 홈페이지 보시면은 브랜드 오픈은 안 했어요. 제가 지금 화요일날 찍고 있는데 아마 금요일날쯤 브랜드 오픈 하겠죠. 그때 아마 평면도가 뜰 것 같은데 사실 얘가 재건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평면도가 한번 돈 적이 있어요. 보통 그래서 84 같은 게 제 기억으로는 3베이의 맛통풍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냥 무난한 구조 정도 보시면 됩니다. 84에서 최고급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알파 베타루미로 이런 거는 아닌데 무난한 평면 정도로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평면도도. 자체 편의성은요. 피트니스 GX 골프장 작은 도서관 티하우스 등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모집 공고문을 통해서 본 거예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커뮤니티도. 다만 얘가 250여 세대 규모의 소규모 단지다 보니까 보통 강남에서 대규모 단지들이 갖고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사우나 뭐 그다음에 스카이라운지 이런 거는 들어가지 않은 단지. 이쪽에 들어가는 소규모나 혹은 중규모 단지들은 대략 이 정도예요. 그나마 티하우스 정도가 들어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그랜드 오픈했을 때 금요일쯤이겠죠. 그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 단지로서 이런 커뮤니티에서의 어떤 약점, 단점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차는 잘 나왔습니다. 2대1 강남권에서 커뮤니티는 규모에 따라서 줄이더라도 주차는 보통은 잘 내줍니다. 2대1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보통 반포 같은 것도 1.8대 이상이면은 무리 없이 주차 가능하거든요. 그래도 뭐 여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은 도곡초 역삼중 등이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도곡하고 역삼이에요. 역삼중은 바로 밑에 붙어 있죠. 도곡초등학교도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대략 단지에서 500m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얘는 이 학교가 아니죠. 바로 옆에 여기 써 있어요. 대치동 학원가라고 보이시나요? 바로 옆 블럭입니다. 따라서 교육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탑급에 들어가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초품화로 있는 단지보다는 대치학원가나 평촌학원가 등 우리나라 학원가들 있잖아요. 유명한 학원가들 그 옆에 있는 게 훨씬 더 낫다. 초품화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얘는 초중학교 가까운 데다가 대치학원과 바로 옆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적 측면에선 깔 데가 없는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편의성 강남구잖아요. 역삼 대치 도곡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데 여기 들어가고,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거 뭐 그냥 걸어서도 갈 수 있는 데다가 대치학원가라든가 그냥 강남의 어떤 것들을 누리는 데 있어서 당연히 빠지지 않죠. 그냥 강남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 직장도 도보로 가능한 곳들도 있어요. 간단히 기본적으로 봤고요. 그럼 얘가 분양가 착하냐 적절하냐 이걸 봐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강남에서 5구 가격으로 8사 가기.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이따 시세를 보여드리면서 주변 시세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가 지금 특이하게 겉보기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 5구하고 8사가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가격이 5구 가격이에요. 뭐냐면 역삼 센트럴자이 28년 8월에 들어왔는데, 좀 전에 보셨지만 실질 분양가 5구가 20에서 21억 선에 나왔고 8사가 26에서 29억 선에 나왔어요. 근데 요게 옆에 있는 단지들이거든요. 요 세 개. 역삼 레미안이나 역삼자이, 강남 센트럴 아이파크, 상당히 많은데 요 세 단지를 갖다가 대표적으로 따왔습니다. 근데 여기 잠깐 먼저 보시면 지금 이미 2005년도 들어가서 이미 20년 차 된 역삼 레미안의 5구형 가격이 27에서 29억이에요. 이번에 나온 센트럴자이의 8사 분양가와 같습니다. 즉 이렇기 때문에 주변 5구 가격으로 8사를 분양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죠. 보통 5구하고 8사 가격차를 어떻게 보냐면, 단순화시켰을 때 8사가 32평이고 5구가 24평이잖아요. 즉 5구형은 8사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평면도란 말이에요. 즉 75% 정도 가격으로 보면 돼요. 그냥 쉽게 말해서 8사가 40억이면 5구는 30억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4분의 3 가격이니까 평면으로 봤을 때, 넓이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근 최고가로 봤을 때 5구가 거의 30억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8사가 40억을 향해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죠? 그나마 역삼 레미안은 그 차이가 좀 나는 경우고, 옆에 보시면 역삼 자이 있거든요. 2016년 들어간. 역삼 레미안보다는 더 신축이죠. 이제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얘는 5구가 26억인데 8사가 30억밖에 안 해요. 좀 실거래가 보면. 그리고 강남 센트럴 아이파크라고 그나마 역삼에서 최근에 들어갔던 단지거든요. 근데 얘도 59가 32억이에요. 넘었어요, 30억이. 근데 8사가 34억이에요. 이러니까 뭔가 마개 느낌이 나는 거예요. 5구하고 8사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보면. 근데 이유들이 다 있죠. 좀 이따 보겠지만 일단 얘부터 볼게요. 강남 센트럴 아이파크 최신축입니다. 역삼 쪽에서 아파트를 찍고 보시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사용 승인일을 4년 정도로 줄이면 거의 다 사라졌죠. 강남 센트럴 아이파크가 여기 있습니다. 선릉역에서 가까워요. 즉 이번에 들어가는 센트럴 자이가 여기인데 위쪽에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신축입니다. 22년. 얘도 500세대가 안 돼요. 그래서 중규모 단지인데, 얘 실거래가 들어가 보시면 얘네들이 전용 면적 5구잖아요. 26억. 10월 달에 있었어요. 그 전 건 뭐 1월 달이고, 딴 것도 보시면 11월 달에 11억 규제 나오고 뒤인데 32억에 매매가 딱 하나 딱 떠 있습니다. 그죠? 또 다른 5구형은 거래는 없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35억, 32억까지 갔어요. 5구가. 근데 요 84 두 타입이 있는데 33억, 33억 5천이에요. 84 다른 타입도 보시면 33억이에요. 근데 딱 날짜 보시면 2월입니다. 얘는 2월달 33억. A형 같은 경우에 3월입니다. 3월에 33억, 33억 5천. 반면에 아까 보셨던 5구는 11월달 가장 최근이에요. 왜 5구하고 84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는 듯 보이는지 이유가 보이시나요? 다른 단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역삼자이라고 2016년도 들어간 단지예요. 똑같은 자이입니다. 얘는 신축이 아니니까 이걸 다시 조건을 삭제해야지 뜨죠. 바로 좀 전에 보여드린 센트럴 아이파크 옆에 있어요. 위치 비슷합니다. 자, 보시면 16년 들어갔고 얘도 400세대급입니다. 중규모 단지죠. 보시면 88 얘가 5구형인데 얘는 최근에 거래가 없고 그나마 3월 달에 26억 3천에 거래가 됐어요. 3월 달에. 84는 2월 달에 30억에. 보이시나요? 얘네가 같은 날 거래된 딱 한 건을 갖다가 그냥 소개하고 있을 뿐이에요. 타입별로 거래된 게 아닙니다. 즉 올해 들어서 5구 한 번 거래됐고 84 한 번 정도 거래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5구가 26억 3천에 거래됐는데 84가 30억에. 2월 달에 거래되고 지금 거래가 잠겨있죠. 또 하나는 역삼 레미안입니다. 얘가 그나마 소규모 중규모 단지로 이루어진 이 동네에서 1050세대짜리 대단지입니다. 다만 2005년도 구축이죠. 지금 벌써 20년이 된 아파트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용 승인이 아니라 이번에는 세대수를 갖다가 1000세대 이상으로 바꿔버리시면 얘밖에 안 보입니다. 여기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 잠실은 1000세대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반포도 다 1000세대 넘어요. 대부분. 그죠? 근데 이 역삼 쪽으로 오면 다 사라집니다. 여기가 역삼 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만 역삼자의 바로 옆에 있는 단지예요. 그만큼 이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중규모 단지들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번에 들어간 센트럴 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역삼 레미안은 2005년이고 1050세대. 이쪽 지역에서 유일하게 1000세대 넘는 단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5구가 많아요. 타입이. 보시면 정고점 2021년은 이미 뚫고 마구마구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시죠? 얘 5구가 11월 달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29억까지 갔습니다. 10월에도 27억 8천이었고 얘 오른 거 보면요. 올 초에 20억대 초반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30억 근접했죠. 올 한 해만 7, 8억은 기본적으로 올라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다른 타입도 보시면 28억 거래가 있습니다. 11월 달에. 그죠? 또 다른 타입은 최근 거래 놓고 25월 달에 24억 5천. 또 다른 타입은 21년도 거밖에 없고 21년도에는 20억이었습니다. 한 10억 올랐네요. 그 다음 109. 얘가 84죠. 얘가 84에 가까운. 정확히는 80이에요. 80. 84보다 한두 평 빠지는 급인데 얘는 그래도 최근 거래가 있어요. 10월 달에 35억에. 그 다음에 7월 달에도 33억 5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5구가 29억 정도, 올 초에 20억대 초반대였는데 한 7, 8억 올랐고요. 84라고 써놨지만 정확히는 80입니다. 80. 얘가 33억에서 35억에 그래도 최근 거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5구하고 84가 차이 안 나는 듯 보이지만 이유가 뭡니까? 5구가 올라갔는데 84 거래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 근데 이건 강남의 특징입니다. 5구가 소형이 먼저 올라가거든요. 5구 같은 애들이. 그러면 84는 좀 지켜보는 거죠. 네가 여기까지 올라왔니? 나는 그럼 얼마에 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 3년 동안 단 한 건의 거래가 없던 타입이 있습니다. 반면에 노원 상계 같은 경우에는 코비드 이후 말씀드리는 거예요. 21년도 정거주 떨어졌을 때 한 지금도 30-40% 떨어진 데서 그렇게 많이 회복 못했죠. 근데 압구정 현대는 거래가 없다가 그 시기 하락기가 지나니까 30% 오른 가격으로 100억이 거래되고 그랬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강남 쪽에 어떤 거래들이란 게 그래요.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막 매도하고 이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건 착시 현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역삼자이하고 강남 센트럴 아이파크에서 보이는 5구가 근 30억 선에 근접하거나 30억 선을 뚫었는데 84가 40억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는 건 그냥 거래가 없는 겁니다. 84가 2월 거래에 있거나 3월 거래에 없어요. 그러니까 5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반에 비해서 7, 8억이 뜬 게 보이잖아요. 구축인 역삼 레미안조차도. 근데 84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역삼 레미안은 대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84, 정확히는 80 거래가 있었는데 거래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80인데 35억까지 갔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대략 10억 정도 수익이 날 것 같다. 센트럴 자이가 이번에 분양했을 때 이렇게 보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아닌 거죠. 이건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이 역삼의 지금 84의 어떤 가격은 요 가격이 아닌 거죠. 30억이나 34억인 게 아닌 거예요. 더 높은 거죠. 5구 가격을 봤을 때. 저 5구 가격 기준으로 보면 강남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84가 3월 이후로 거래가 없어서 그렇지 당연히 40억을 갖고 있는 게 맞는 거고 역삼자이도 2016년 들어와서 아직은 구축을 안 넘어갔는데 얘도 5구가 26억 선에 거래된다는 건 84가 절대로 30억 선이 아니죠. 30억대 중후반대는 지금 가고 있는 가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래는 2월달 30억밖에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레미안 트리니언 얼마 안 됐죠. 저희가 분양가 영상 분양가 중개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뭐 절차님 완판됐죠. 얘는 분양가는 비슷했어요. 이번에 84 27에서 28억이 나왔는데 문제는 얘는 경쟁률이 역삼보다 훨씬 높죠. 그렇죠? 얘는 경쟁률이 단지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었고 얘는 그 영상 참조하시면 됩니다. 트리니언 영상을 꼭 보세요. 왜냐면 오늘 역삼 얘기를 할 때도 뒤에서 반포 얘기를 좀 할 건데 이 트리니언이 27억에서 28억에 84 분양했지만 제가 대충 63억에서 65억 정도에 시작할 것 같다. 뭐가? 매매 거래가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영상에서. 최근에 거래 나왔죠. 60억대 초반에 나왔습니다. 얘가 아직 입주 안 했는데 입주하고 나서 특히나 시간 좀 지날수록 더 오를 거예요. 이게 시작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5구는 84에서 5구는 45억에서 48억 선일 거라고 좀 이따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나마 이제 최근 역삼에 거래가 있는 건 여기 지금 표를 안 떴는데 여기 써 있습니다. 84 거래 35억 선이 이루어졌어요. 어디냐면 개나리 레미안이라고 2006년도 들어간 아파트가 있고 레미안 그레이트 2차라고 2010년 들어간 아파트 있거든요. 얘네가 그나마 84가 최근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양쪽 다 딱 한 건씩 있었는데 35억의 거래가 됐습니다. 둘 다 구축이죠. 현재 20년차, 현재 15년차. 들어가서 요 단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서 느낌상 딱 이번에 센트럴 자이는 보통 단지라면 갈아타기 대상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5구 가격으로 84 분양가가 나왔으니까 갈아타기 할 수가 없죠. 이것도 경쟁률 장난 아닐 겁니다. 전역하시는 분들 당첨되시는 걸로 끝나겠죠. 근데 이게 사실 맞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여기 역삼의 84 가격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제 봐야 되는데 현재다 빨간색 쳐놨습니다. 5984가 뒤섞인 가격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59하고 84가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딱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현재 마개의 어떤 상황, 다단한 상황을 딱 보여주는 건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전고점을 뚫고 올해만 해도 이 지역의 59가 단지별로 좀 다르지만 규모라든가 브랜드나 이런 걸로 다르지만 좀 전에 보셨지만 구축인 역삼 레미안조차도 지금 구축인 역삼 레미안조차도 20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59가 올해만 20억대 초반에서 20억대 후반 30억을 위협하는 수준인 29억까지 올라갔어요. 대략 7, 8억 올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갖다가 84가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매도하고 쉽게 딴 데로 가지도 않는 상황인데다가 5가 이렇게 올라주는데 굳이 내가 급하게 팔 필요가 없는 거죠. 84 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거고, 따라서 구축 5가 30억까지 갔다는 건 구축 84는 40억 근접해 있는 가격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신축인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높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나마 대단지인 유일하게 역삼에서 1000세대가 넘는 역삼 레미안이 대략적인 흐름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가늠하게 해주는 거. 결국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구축 기준 역삼의 5구는 30억을 갖다가 터치하고 있는 거고 84는 겉으로 거래가 있든 없든 40억을 터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신축이 별로 없잖아요. 아까 4년 이내 단지도 별로 없었어요. 센트럴 아이파크라든가 몇 단지 없었잖아요. 구축 중심이라는 또 유의하셔야 됩니다. 즉 이게 구축이에요. 5구 30억, 84 40억이. 근데 이번에 센트럴 자이는 신축이잖아요. 그럼 신축 기준으로 보면 요거보다는 따라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센트럴 아이파크 22년 들어간 놈이 5구는 지금 32억을 쳤어요. 84가 3월달 이후 거래가 없어서 그런 거지. 따라서 좀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보여드렸지만 역삼은 얘는 이 조건 다 지우고 보시면 딱 뜨지만 소규모 단지들, 중규모 단지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겉으로 봤을 때는 왜곡되게 보여요. 하지만 지금 현재 그나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2005년도 들어간 구축 역삼 레미안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다른 단지들의 어떤 5구형 거래로 봤을 때 10년차 이상, 즉 구축이라는 얘기죠. 5구형은 30억, 84는 40억 근접으로 보는 게 타당한 겁니다.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놈도 있고 5구는 84는 거래는 안 되고 있지만 그렇게 추론하는 게 논리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따라서 이에 비해서 신축 프리미엄을 얼마나 줄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간단하게 좋습니다. 저는 구축이 30억이라면 신축은 5구가 35억 선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22년 들어간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금 5구가 32억까지도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35억 선을 본다면 신축이 역삼의 신축 5구가 35억 선이면 그걸 3으로 나눈 다음에 그걸 더하면 되잖아요. 4분의 3 가격이니까. 즉 35억에 3분의 1이면 대략 12억이잖아요. 12억 더하면 됩니다. 뭐에다가? 35억에다가. 그럼 대략 45억에서 47억 선 정도가 보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역삼 신축 84의 가격 정도다. 왜? 구축이 40억이니까. 그 차이에서 5구를 갖다가 추산해보고 5구를 추론해보고 84를 추론한다면 이 이하로는 안 팔겠죠. 제 생각이 아니라. 더구나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트리니언이 60에서 65억 선으로 시작할 거로 예측을 드렸어요. 트리니언 영상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올렸어요. 트리니언 다 아시겠지만 3주구죠. 반포. 구반포라고 저희가 늘 불렀었는데 여기가 이제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무죄 많죠. 근데 얘가 얼마 전에 거래가 실제로 60억대 초반에 이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래퍼 있잖아요. 래퍼 다 아시죠? 2009년도 들어간 여기 반포에서는 제일 구축이에요. 네, 제일 구축인데 얘가 최근에 84들이 거래된 거 보시면 55억이 됐습니다. 84가. 이게 얼마 전까지 아리팍 가격이었거든요. 다른 타입은 뭐 역시나 거래 안 되고 있고 24년 이후로 그나마 있는 게 55억 2,500에 114. 원래 최근에 아리팍이 그 정도였거든요. 아크릴파크. 얘는 16년에 들어가서 중간에 이제 반포 가격을 갖다 올리는데 얘가 최근에 9월 달에 56억이었어요. 물론 한강변 보인 건 60억대로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9월 달에 54억 7천 뭐 이런데 언벨리는 뭐 다 아시겠지만 70억대 거래가 있었고 최근에. 여하튼 이게 뭐냐면 이 반포하고 역삼 잠실 라인이라든가 뭐 좀 넓게 보면 과천이라든가 평촌 라인까지 다 관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트리니언이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반포의 가격을 갖다가 올리고 있는데 60억에서 65억 선을 시작을 예측하는데 저 최근에 뭐 트리니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놈은 얘죠. 클래스트. 다 하시면 5,000세대급이고 얘는 한강변이에요. 트리니언은 한강변 아닙니다. 얘가 이제 내년에 분양을 하고 27년 11월 정도 들어갈 텐데 얘는 뭐 84 최저를 갖다가 보수적으로 봐도 80억 선으로 보거든요. 보수적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여기 아시겠지만 여기는 커뮤니티가 4개
사계절 아이스링크에 워터파크에 오페라 극장에 장난 아니죠. 여기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 80억선 시장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래퍼를 갖다가 50억 중반대까지 정확히 55억에 거래되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잠깐 말씀드렸냐면 역삼 레미안 있잖아요. 2005년 들어가 있는 그나마 역삼에서 대규모 1000세대 얘를 갖다가 봐야 돼요. 얘가 2005년 들어갔잖아요. 근데 레미안 퍼스트가 2009년 들어갔어요. 뭐 연차는 4년 정도 래퍼가 더 늦게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둘 다 15년 이상 된 구축이죠. 래퍼가 근데 지금 50억 중반을 갖다 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50억이 넘었었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지금 역삼 레미안이 35억 선에 84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33억에 35억 정도라고. 그럼 뭐 이제 역삼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싸우시거든요. 반포가 50억 정도로 봤을 때 레미안이 35억이라면 대략 75% 가격입니다. 그잖아요. 래퍼가 50억 정도 봤을 때 물론 55억이지만 35억이 가니까 75% 가격이다. 즉 비슷한 시기에 들어간 물론 4년 차가 됐지만 15년 20년 차가 됐기 때문에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나마 역삼에선 대단지고 대략 75% 선이거든요. 반포에 같은 구축으로 봤을 때 그럼 트리니엄 클래스트가 이제 새로 들어가는데 반포에 역삼 쪽에도 이제 신규 신축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분양으로 인해서 그랬을 때 75% 선을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트리니엄이 보통 65억 정도에 지금 시작을 할 것 같거든요. 최근에 60억 초반대 거래됐고 그거의 75%는 45억입니다. 그다음에 클래스트가 80억 정도 가는 게 보수적인 시각인데 그거의 75%는 56억입니다. 즉 트리니엄과 클래스트가 60억대에서 80억대에 안착을 한다면 그거의 75%선은 45억에서 56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축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잠실 엘리트가 있어요. 잠실 엘리트는 래퍼 레미안 퍼스티지가 2009년에 들어왔잖아요. 얘네들은 2008년에 1년차 두고 들어왔습니다. 뭐 이쪽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잠실 얘네잖아요. 엘리트 2008년 들어간 한강변도 있고 아닌놈도 있는데 얘네 지금 보시면은 35억 선 나갑니다. 들어서 직접 확인하셔도 됩니다. 최근에 제가 뭐 잠실 르엘이라든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잠레아 얘네들 영상도 저희 있습니다. 그거 보셔도 되겠지만 그때도 제가 얘네 르엘이나 잠레아 평가할 때도 그때 예측하신 분들보다 좀 더 높게 평가했다가 요거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얘네 보세요. 지금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42억 선 나옵니다. 즉 잠실 엘리트는 요 구축 2008년 들어가서 얘네도 지금 20년 차에서 달려가고 있죠. 그리고 얘네가 이제 입주하는 잠레아하고 잠실 르엘인데 신축인데 잠실 구축인 엘리트는 35억 선이 가요. 즉 역삼 레미안과 비슷해요. 지금 반면 잠레아하고 르엘은 45억 선을 지금 갑니다. 이게 잠실 신축이에요. 역삼하고 잠실이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환경 완전 달라요. 근데 장단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삼은 대체학원관을 끼고 있고 업무지구 바로 옆에 있어요. 강남. 그잖아요. 반면에 소규모 단지는 단점이 있어요. 반면에 잠실은 교육적 측면 이런 거에서는 대치에 비해서는 떨어지죠. 그렇지만은 대규모 단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강변인 것도 있고. 따라서 현재 역삼 레미안 35억과 잠실 엘리트 35억선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시장 가격은 그냥 느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가 된 거잖아요. 즉 역삼과 잠실이 각각의 장단점 때문에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기준점이 되는 반포가 트리니언이나 클래스트가 들어가면서 기존 반포의 구축인 래퍼조차 50억 중반을 뚫었다는 겁니다. 이게 역삼이나 잠실에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면 부동산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죠. 좀 복잡했을지 모르지만 이쪽 지역의 가격 흐름을 갖다가 평소에 점검해 보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양가 중개 시리즈가 저희가 뭐 서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보여드린 이유가 전체적인 어떤 흐름도 보셔야 돼요. 내가 들어갈 단지만 계속 보고 있으면 이게 맞는 가격인지 아닌지가 잘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평가를 드립니다. 이번에 들어간 역센자, 역삼 센트럴 자의 경우에 직주근접이라든가 교통교육은 나무랄 데가 거의 없어요. 걸어서 출근할 수도 있어요. 강남권. 교통도 한 티역이라든가 충분해요. 반포역 하나밖에 없어요. 교육은 대치학원과 대한민국 1바라고 보셔도 됩니다. 나무랄 데가 없는데 문제는 이런 게 있죠. 소규모 단지. 역삼의 어떤 특징인데 얘가 왜 그러냐면 반포나 잠실처럼 애초에 주거지구로 개발됐다기보다 업무나 이런 게 들어왔는데 거길 비집고 들어간 단지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재개발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중규모 단지가 많아요. 그래서 자체 편의성이 부족하죠. 뭐냐면 잠실 쪽에 앞으로 들어갈 신규 대규모 단지라든가 반포 쪽은 당연하고 커뮤니티 이런 거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규모 때문에. 그잖아요. 이쪽에 역삼의 수영장이라든가 사우나를 늘 수는 있어요. 늘 수는 있는데 그 이용할 수 있는 단지 규모, 단지 세대 수에 비해서 그게 너무 과도하죠. 실제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다고 수영장을 작게 만들어 놓는 것도 애매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편의성은 부족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 역센자의 경우에는 역삼에 있는 단지들 중에서도 역세권 평가에선 감점 요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쪽 지역이 역까지의 거리가 뭐 다른 지역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다 차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보통 단지 평가할 때 부역대 신평초 이런 거 생각하시니까 역까지 얼마나 가까워 이런 거 생각하시거든요. 그런 점에선 얘가 한 티어까지 400m 정도
정도로 충분히 도보가 가능하지만 이게 수인분당선의 어떤 역에 불과하다는 거, 나쁜 노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주변이 워낙에 노선이 많이 깔려 있어서 웬만하면 더블 역세권들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좋은 라인에 역세권이 있는 단지들이 많아서 그 점에서 조금은 낮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적 평가 요소는 아닌데. 따라서 이 역삼 쪽 신축 8세 현재 적정가가 저는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45에서 55억 선 정도로 보거든요. 왜냐면 구축이 지금 이제 40억 선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반포와의 어떤 비율, 그다음에 잠실과의 어떤 비교라고 봤을 때 잠내와 레일이 지금 벌써 45억 선 가고 있거든요. 84가. 그런 거 봤을 때 역삼에 제대로 들어간 신축은 45에서 55억 선까지, 즉 높으면 50억 선도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역삼 신축 84들이 보여줄 요 가격에선 하단부에 위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때문에? 자체 편의성 부족이라든가 규모가 200여 세대급이라는 거. 그래도 여기 400, 500세대급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를 좀 더 갖출 수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신축으로 들어갔을 때. 그에 비해서는 좀 낮게 평가받기 때문에 이 45에서 55억 선 현재 기준 봤을 때 요 역삼 신축의 가격 라인에서는 아래쪽에 위치할 가능성이 좀 있다. 따라서 현재 수준에서, 현재입니다. 미래에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뭐 반포도 더 오를 거고 딴 데도 더 오르면, 다만 뭐 무작정 오르기는 조금 힘든, 왜냐면 반포도 이제 DH 클래스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재건축할 거 없어요. 물론 프로지오가 있는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걔는 좀 애매한 시기에 들어가느라. 여하튼 현재 수준 84를 봤을 때 이 역센즈는 45억 정도에서 48억 정도? 즉 40억 중후반대가 이 가치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분양가가 어땠습니까? 30억은 안 됐잖아요. 26억에서 29억이잖아요. 따라서 대략 20억 정도의 수익성은 갖고 있는 그런 단지라고 제가 평가하는 거예요. 잠실하고 유사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입지는 좋아요. 어디가? 역삼이. 근데 규모가 밀려요. 역삼에서 대규모 단지가 없단 말이에요. 잠실 쪽은 전부 다 대규모 단지예요. 거기서는 편의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도심을 비집고 들어간 역삼 지역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역삼이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가격 보시면 되잖아요. 가격 보시면. 잠실에 비해서 장점이 있는 거예요. 특히나 디폴트 값으로 교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주 근접성에 있어서 강남 출근하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역삼. 여기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 거고, 여기 가보시면 돼요. 가보시면 솔직히 여기는 애들도 걸어서 학원 가고 어른들도 걸어서 갈 수 있어요. 직장. 물론 다 차 모시겠지만. 따라서 84 기준 이 역센자 같은 경우에 대략 20억 정도의 수익을 저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겉으로 봤을 때 이쪽에 84 5구 가격이 뭔가 여러분들한테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아니다. 이 단지 엄청 수익 좋은 겁니다. 물론 현금 부자만 이번에도 할 수 있겠죠. 규제가 터져서 30억 가까운 가격에 분양을 하는데 대출 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20억에서 25억 정도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분양가 26억에서 29억이니까 대출 이빠이로 받는다고 하면 투자만큼은 수익은 나는 곳 아닌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일단 제가 아까 반포가 이 정도 가격일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이거 트리니어는 확인이 됐고 클래스트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뭐 이렇게 갔을 때 좀 더 오를 수도 있고, 근데 마구 오르긴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반포 쪽도. 왜냐면 그 정점을 지금 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튼 그래서 이번 단지도 나쁘진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어요. 미래 가치로 본다면 반포 잠실 라인의 어떤 가격 변동,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써놨네요. 압구정. 반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압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남 쪽에 어떤 시세를 주도했던, 왜냐면 중간중간 들어가줘서 그 얘기 한번 드렸지만, 반포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원래도 좋은 동네고 여기는 단지들이 딱 순서대로 들어가줬잖아요. 레미안 퍼스티지가 처음에 물론 리먼 사태 때문에 미분양을 맞았었지만 2009년에 들어가서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고 그 5, 6년 뒤에 아크로 리버파크가 들어가면서 팍 뛰어줬단 말이에요. 잠실은 좀 전에 보셨지만 잠실 엘리트가 이 래퍼랑 같이 들어갔거든요. 1년 차이 두고. 근데 그 뒤로 분양이 없었어요. 즉 아리팍이라든가 아니면 원베일리가 작년에 들어갔잖아요. 그 전에 분양을 했고 원펜타스 들어갔고, 이런 중간중간 올려주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잠실은 래퍼 들어갈 때 들어간 엘리트 뒤로 이번에 잠내하고 르엘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가격 차이가 벌어졌던 건데, 이 반포 잠실 라인이 가격이 변동이 될 겁니다. 특히나 잠실 라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셨지만 잠내어라든가 잠실 르엘이 이미 40억 선 넘게 거래되고 있고, 걔네들이 입주하고 나서, 제대로 입주하고 나서 특히나 잠실 르엘 같은 애들 가격이 어떻게 될까 보셔야 되는 데다가 거기도 남아있죠. 역삼에 영향을 줄 건데 뭐가 남아있습니까? 잠실은 끝이 아니잖아요. 반포는 이제 끝나가는데 얘 있잖아요. 장미, 그 다음에 5단지. 얘네 딱 봐도 한강변. 네. 반포의 클래스트 역할을 할 만한 애들이죠. 걔네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가격을 변동시킬 거예요. 반포에서는 클래스트가 이번에 들어간 트리니언도 그렇고
많고, 그 다음에 잠실에서는 곧 입주하게 된 르엘이라든가 잠레아가 변동을 계속 일으킬 거고, 더군다나 아직 남은 애들 진주라든가 장미가 있잖아요. 이름도 예뻐요. 진주하고 장미. 그랬을 때 이게 역삼에 영향을 안 미칠까요? 미칠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20억 수익은 지금 현재 수준이에요. 현재 수준. 즉 레미안 트리니언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에요. 레미안 트리니언과 잠실에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잠레아하고 르엘을 갖다 기준으로 한 수익성 얘기 드린 거예요. 근데 추후에 이거 미래가치잖아요. 추후에 클래스트가 반포선 클래스트가 확실하게 자리 잡았을 때, 그다음에 잠실에서는 진주나 장비가 꽃을 피울 때, 장비니까, 그다음에 진주가 빛을 발할 때, 그때 역삼 쪽에 영향을 당연히 준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디포트값, 미래가치, 이쪽의 가장 큰 가치, 즉 얘가 소규모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잠실의 대규모 단지들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이유는 전 디폴트 값으로 기본적으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실도 물론 되게 좋아요. 송파의 어떤 학원가도 우리나라 전체를 치면 정말 높게 평가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학원가는 대치잖아요. 그다음에 뭐 업무지구가 훨씬 더 가깝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미래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실 만한 곳. 따라서 청약가점이 낮다면, 왜냐면 DH 클래스도 있을 거고 추후에 뭐 진주라든가 이런 애들도 있을 텐데, 그런 데는 뭐 여러 가지로 청약 경쟁률 자체가 높아요. 반면에 지금 여기 역삼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렇잖아요. 같이 제 영상이랑 비슷한 시기에 뜨는 영상들 보시면 뭐 10억 마진 정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평가가 제대로 돼 있진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주변의 어떤 가격, 근데 제가 왜곡된 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특히나 84 가격들이 역삼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부동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얘가 수익성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그래도 20억 수익은 낼 수 있는, 물론 DH 클래스라든가 이런 데가 수익이 훨씬 좋은데 경쟁률이 높을 거니까. 그래서 청약가점이 낮거나 이러시다면, 근데 물론 현금이 있으셔야겠죠.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 있습니다. 난 청약가점이 정말 낮아요. 여기 있습니다. 어차피 현금이 많다면 꼭 분양 말고 역삼 쪽에 신축 84 매수도 노리면 됩니다. 다만 이게 문제인데, 팔아준다면, 좀 전에 보셨잖아요. 안 팔아요. 이런 식이에요. 5구가 막 올라주고 있는데 팔까 생각하는 84 주인들은 없습니다. 적어도 강남에는. 그게 강남인 거고. 다만 또 모르죠.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청약가점이 낮다면 이쪽에 지금 아직 오르지 않은 것 때문에 판단 미스를 하시고 파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누리신다든가 뭔가는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포라든가 이런 쪽에서 아직 남은 여파가 있기 때문에 DH 클래스로 비롯된, 오늘 역삼이라서 그렇지 역삼뿐만 아니라 최근에 분양가 중개에서 다른 단지들에서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얼마 전에 들어간 의왕시청역이라든가 아니면 안양에서 평촌 옆에 있지만 명항역에 들어갔지만 그런 단지들이 왜 지금 분양가가 10억 선인데 참 비싸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주변 구축보다 성능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안전마진만 생각하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유행했던 거죠. 분상제 나오면서 주변 신축보다 좀 더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해야지 뭔가 이익이 있는 것 같은. 근데 원래 분양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입지란 말이에요. 어떻게 주변에 있는 단지보다 더 낮은 가격에 내요? 더 신축인데. 주변에 있는 단지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해도 수익이 있을 수 있는 입지인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전마진이라는 것에 빠져서 큰 걸 놓치게 되면 안 된다는 점. 특히나 오늘 말씀드린 역삼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에는 역삼 자체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신축들에서는 조금 빠지는 건 맞아요. 250여 세대 단지니까. 이게 만약 근데 1000세대 규모 단지였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20억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단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고려해 보시고 현금 있으시다면 가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부상에 있어서 다양한 종목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 인정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욕도 많이 하세요. 제가 영상 올려드린 것 같고. 다만 과거 영상들 보시면 그렇게 뭐 다르게 가진 않아요. 잠레아하고 잠실리의 영상도 있고요. 트리니언 영상도 띄워드렸었고요. 근데 트리니언은 뭐 아직 검증이 안 됐으니까 최근에 거래가 60억대에 있긴 있었는데, 다른 영상들 보시면 제가 조금 높게 수익성을 잡는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시기에 따라 다른 겁니다. 시기에 따라서. 지금 시기는 보통 생각하시는 것보다 수익성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분양에 있어서 이런 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3년도 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분양가 자체가 높은 지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참 올라갈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안 드렸었거든요. 여하튼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활용을 하시고요. 마지막 115만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분양 정보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올려드릴 거예요. 여기 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영상 띄워드리면 들어오셔서 그냥 편하게 질문하시는 곳. 왜냐면 저희 영상이 분양을 다루는 영상 중에 길기는 한데, 아니 이게 뭐 몇천
천만 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 몇 억, 몇십억 투자하는 게 분양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테일한 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 단톡방에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을 드립니다. 다만 뭐 제가 분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주로 입지 중심이기 때문에 뭐 청약가점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커트라인이 될 거라든가 뭐 특공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게 더 좋나요? 이런 질문에는 저는 답변을 못 드려요. 근데 뭐 여기 들어와 계신 다른 회원님들이 이제 질문은 비슷한 경우를 겪은 경우에 답변도 못 드리는 이런 공간, 자유로운 공간 이렇게 보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뭐 최근에 좋은 분양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봐요. 10월 15일 규제 이후로 오히려 이런 규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나는 자신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단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아닌 단지들이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그래서 가리기가 쉽습니다. 가려내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즉 신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분양가 중개 지속적으로 시청하시면서 꼭 자기 지역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역삼이라고 해서 역삼 주변 단지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잠실, 반포라든가 오늘 짧아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다른 지역들하고 연관관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 제가 걔도 24억대에 분양했는데 걔의 위치라든가 이게 그냥 마냥 동작이라고 해서 무시할 것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걔도 2배, 3배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다가 욕 많이 먹었는데 물론 분양은 잘 됐는데 걔에 비해서도 얘 별로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역삼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져서 그런데 제가 보여드린 영상에다가 계속해서 귀찮으시더라도 보시다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여하튼 너무 길어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다른 영상들은 10분이면 끝나던데 저희 영상은 항상 편집해서 올려도 3, 40분은 기본적으로 되는데 여하튼 이런 것 때문에 또 길어진 것도 있어서 여하튼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